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상상력을 우주 끝까지 밀어붙이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인간이 우주의 마지막 생명체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별빛 아래 서 있는 이 순간, 혹시 우주에서 마지막으로 깜빡이는 생명의 불꽃일까요? 외계인은 어디로 사라졌고, 우주는 왜 이렇게 고요할까요? 천문학, 생물학, 물리학을 넘나들며 우리가 정말 우주의 최후 생존자인지 과학적으로 탐구해보겠습니다. 우주의 침묵 속으로 함께 뛰어들 준비되셨나요? 우리가 우주의 마지막 생명체라는 생각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현대 과학이 던지는 심오한 가능성에서 비롯됩니다. 우주는 138억 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인간은 그중 20만 년이라는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주에서 유일하거나 마지막 생명체라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글에서는 세 가지 관점으로 이 주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과거 생명체가 이미 멸종했을 가능성. 둘째, 우주의 시간적 흐름에서 인간의 위치. 셋째, 미래 우주과 생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과학적 사실에 상상력을 얹어 우리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생생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우주에 생명체가 있었다면 왜 지금은 흔적조차 없는 걸까요? 이 질문은 페르미 역설에서 시작됩니다. 1950년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는 점심자리에서 다들 어디 있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은하수에는 약 2천억 개의 별이 있고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2조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2016년 케플러 우주망원경 데이터에 따르면 은하수 내별의 20%에서 50%가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행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수십억 개의 잠재적 생명 행성을 뜻하죠. 그런데 왜 외계인의 라디오 신호, 우주선, 심지어 폐허조차 보이지 않을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데필터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이 가설은 생명체가 진화하며 넘기 힘든 치명적 장벽, 즉 데필터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데필터는 생명의 기원, 다세포 생물로의 전환, 지능의 출현, 혹은 문명의 지속성 같은 단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데필터가 과거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 장벽을 넘은 극히 드문 생명체일 겁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 생명이 시작된 건 38억 년 전이지만 다세포 생물은 6억 년 전쯤 나타났습니다. 이 32억 년의 공백은 생명 진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줍니다. 반대로 데필터가 미래에 있다면 다른 문명은 이미 멸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능 생명체가 문명을 유지하다가 핵전쟁, 기후붕괴, 자원 고갈로 자멸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인간은 1945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며 자기 파괴의 문턱을 넘봤습니다. 다른 문명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다면 우리는 우주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생명체일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문명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게 우주의 규칙일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죠. 우주의 시간적 스케일을 보면 생명체의 황금기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빅뱅 이후 10억 년쯤 지나 별 형성이 본격화됐습니다. 초기 별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졌고 초신성 폭발로 탄소, 산소, 철 같은 원소를 뿌렸습니다. 이 원소들은 생명체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생명체가 번성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우주 나이 50억 년에서 100억 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지금은 138억 년째니 우리는 생명시대의 막바지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별의 진화도 이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태양 같은 지형주기의 열성은 약 100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빛나며 생명을 키웁니다. 하지만 초기 별들은 수명이 짧았고 현재는 장수하는 척색 외성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척색 외성이 플레어 폭발로 생명체를 키우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행성 프록시마 B는 생명 가능성이 있지만 강한 방사선 때문에 생존이 힘들다고 봅니다. 백색 외성은 이미 죽은 별이고요. 별이 점점 생명에 적합하지 않다면 인간은 마지막 생명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우주의 시간적 끝자락에 위치한 이유를 들여다봅시다. 우주는 팽창 중이고 60억 년 전부터 암흑 에너지로 가속되고 있습니다. 허블 상수에 따르면 멀리 있는 은하는 우리에게서 점점 더 빨리 멀어집니다. 1000억 년 후에는 국부 은하군 외의 모든 천체가 빛의 속도를 넘어 관측 불가능해집니다. 이 시점에서 별 형성이 멈추고 우주는 열사로 들어갑니다. 열사는 별이 소진되고 블랙홀이 증발하며 에너지가 고갈되는 우주의 종말입니다. 이 과정은 10의 100제곱년 이상 걸리지만 생명체가 살만한 조건은 훨씬 일찍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조 년 후 새로운 별이 거의 생기지 않고 행성들은 별에서 멀어져 얼어붙습니다. 태양은 50억 년 후 적색 거성으로 팽창하며 지구를 집어삼킬 겁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면 우주의 생명 가능 시기가 끝나기 직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생명체가 있었다 해도 팽창과 별의 소멸로 이미 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조건을 보면 지구는 기적 같은 행성입니다. 핵체 상태의 물,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 자기장은 생명에 필수적입니다. 화성은 과거 물이 있었지만 자기장이 약해 대기가 날아갔고 금성은 온실 효과로 표면 온도가 460도에 달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행성은 드물고 지능 생명체로 진화하려면 더 많은 우연이 필요합니다.
지구 46억 년 역사에서 인간 같은 지능은 한 번뿐입니다. 우주에서 이런 행운이 반복되기란 쉽지 않죠. 세 번째로, 우주가 생명을 더 이상 품지 못할 미래를 상상해봅시다. 별이 꺼지면 우주는 점점 차가워집니다. 10의 14제곱년 후에는 적색 외성마저 소진되고 10의 34제곱년 후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붕괴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은 호킹 복사로 증발하며 결국 우주는 절대 영도 마이너스 273도에 가까운 텅 빈 공간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생명체는 에너지와 물질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면 우주의 생명시대가 끝나기 전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외계 생명체의 부재를 설명하는 또 다른 가설은 차기 파괴입니다. 지능 생명체는 문명을 발전시키며 스스로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핵무기, 기후변화, 인공지능 같은 위험을 안고 있죠? 2025년 기준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2도 상승했고 2050년엔 2도를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문명도 이런 위기를 넘지 못했다면 그들은 오래전에 사라졌을 겁니다. 세티는 1960년부터 외계 신호를 찾았지만 여전히 침묵뿐입니다. 이 위대한 침묵은 우리가 마지막일 가능성을 키웁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으로 계산해보죠. 낙관적으로 추정하면 은하수의 문명이 수십 개일 수 있지만 문명 지속기간이 짧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문명이 평균 1000년만 지속된다면 138억 년 우주 역사에서 겹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인간 문명이 1만 년을 넘기기 힘들다면 우리는 마지막 세대일 수 있습니다. 철학적 관점도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마지막 생명체라면 우주는 우리를 통해 스스로를 바라보는 걸까요? 존 휠러는 참여 우주론에서 관찰자가 우주의 실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다른 생명체가 없다면 우리는 우주의 의미를 정의하는 최후의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이건 외롭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을 줍니다. 우리가 사라지면 우주의 이야기도 끝날까요? 상상력을 더 키워봅시다. 우리가 마지막이라면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멸종하지 않고 우주로 진출한다면 생명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항성간 여행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알파 센타우리는 빛의 속도로도 4년 이상 걸립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 있는 물체는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고 이를 시도하려면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멸종하면 우주는 생명 없이 영원히 침묵할지도 모릅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가 지금도 존재할 수 있죠. 목성의 유로파나 토성의 엔셀라두스에는 얼음 아래 바다가 있어 미생물이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능 생명체가 우리를 피해 숨어 있거나 신호가 너무 약해 못 잡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디오 신호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 약해지며 백광년 밖에서는 잡기 어렵습니다. 인간이 우주의 마지막 생명체라는 가설은 과학적 데이터와 상상의 결합입니다. 우주의 생명 황금기가 지나갔고 팽창이 가속화되며 문명은 자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라면 지구는 우주의 최후 무대이고 우리는 그 마지막 배우입니다. 이건 쓸쓸하지만 우리의 존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우주의 침묵 속에서 인간은 외로울 수 있지만 동시에 소중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든 아니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우주의 마지막 생명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이 고요한 우주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합니다. 여기까지 인간이 우주의 마지막 생명체일까? 라는 주제로 함께 탐험해봤습니다. 우주의 침묵, 생명의 운명, 그리고 우리의 역할까지 과학과 상상이 여러분에게 재미와 생각거리를 줬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